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벌써 9월이죠. 한 분기가 좀 마무리돼 가는 시점입니다. 7, 8, 9, 4, 3분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참 할 일도 많고 생각도 많으신 한 주 혹은 이번 달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모든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책의 세상으로 푹 빠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정의 중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대다수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건 너무 철학적으로 심오한 질문이니까 일단 제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눈앞에 더 놓여있는 더 급한 문제들이 있죠.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청취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억구일 텐데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당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SNS, 뉴스 댓글, 각종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 주요 먹잇감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하고 편하게 욕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마디, 나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되면 이 비난이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욕을 먹는 대상들,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거대한 충격이 돼서 들이닥치죠. 또 거기다가 때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를 정의구현이라고 착각을 하긴 합니다. 어쩌다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일까요? 원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경향을 완화시켜야 할 텐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답이 우리의 뇌와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에 있다고 주장하는 책 나카노 노부코의 정의 중독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또 제가 책 크기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거의 정말 손바닥만한 문고책이고 실제로도 아마 원저서도 문고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는데 굉장히 얇고 짧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작은 나쁜 짓을 할 때 혹은 또 그게 큰 나쁜 짓이 될 때 사람들은 어떤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좀 덜 하기 위해선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룬 책입니다. 꼼꼼하게 책을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비난입니다. 이 책이 사실 비난하는 사람들을 분석한 책이다 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 다른 사람들을 욕을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딴 사람 욕할 때. 나쁜 말이 또 내 입을 더럽힌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또 다른 사람들 욕을 하는 게 우리 몸과 마음에 대단히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욕먹어도 될 만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이런 종류의 욕해도 될 만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욕설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쾌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도파민 뿜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욕먹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욕먹어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런 뜻이죠. 어떤 사회가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미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먹어도 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욕먹어도 될 만한 사람을 욕하는 행위는 그냥 욕을 하면서 나쁜 말로 내 입을 더럽히고 내 신체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욕 먹을 만한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같이 욕을 퍼부으면서 내가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안도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제 특히 공동체가 개인에게 가하는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하고 그 비난 행위가 가져다주는 쾌감 또한 훨씬 더 강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공동체의 압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일본의 예를 주로 드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도 그다지 다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성향은 사실은 이 책의 분석에 따르면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동물 시절부터 간직해온 본능입니다. 생물학적 토대가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비난 행위로부터 오는 쾌감. 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집단입니다. 이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되게 오래된 격언도 있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집단이라는 걸 구성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또 사회는 때론 아무리 객관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그런 일을 하게끔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 개인들은 그런 압력에 굉장히 쉽게 굴복을 합니다.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 압력은 흔히 이제 우리가 좀 낮춰서 부를 때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정의구현이고 남들이 하면 폭력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중잣대까지 만들어내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하물며 또 이 책에서 그 주로 이야기하는 소재들인 뭐 SNS, 뭐 커뮤니티, 뭐 각종 뭐 기사 댓글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뭐 실제로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키보드로 크크크크 뭐 이상한 사람 크크크크 너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돼 크크크크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만드는 일에 비해선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런데 그 일이 가져다주는 쾌감이 굉장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은 적게 들지만 내가 비난받을 부담은 적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은 그런 행위를 하라고 계속 부추기는 이런 행위는 우리의 뇌를 욕먹어도 싼 사람들을 계속해서 욕하게끔 그 행위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정의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있는 함의입니다. SNS, 유튜브, 각종 미디어가 이 정의 중독을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부추기는 시대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진단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정의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 처방을 내놓습니다. 뭐 새로운 것을 계속 경험해보기, 뇌가 늙지 않게 하기, 잠을 많이 자고 음식을 챙겨 먹기, 옛날이 좋았지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기, 절대 읽을 것 같지 않을 책 읽어보기, 이런 처방들을 들어주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의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집단이 방기하거나 방관하거나 부추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런 부추기는 것들을 내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비판적으로 반성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정의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해드린 이런 행동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동들입니다.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일, 이런 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있어 보이는 말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참 근데 이 인터넷의 시대에는 메타인지를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메타인지를 위한 경험들도 인터넷의 시대엔 정말 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치여 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새로운 것을 계속 경험하기에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절대 읽지 않을 것 같은 책 읽으면 너무 피곤해서 잠이 와가지고 그냥 잠을 자버리죠. 참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새 책을 한 주에 한 개씩 읽어보면서 또 제가 권해드리지 않은 책이라도 스스로 찾아보시고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면서 이런 메타인지를 위한 노력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지 이걸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권해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정의 중독이라고 하는 책에 관해서 한번 소개를 마쳐보았고요. 이 책과 함께 읽으시면 더 좋을 콘텐츠를 추천해 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한 7년, 8년 전쯤에 우리나라 서점 사회과학 분야 베스트셀러이기도 했는데요.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또 이 책에서도 인용하는 심리학 책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이제 이 책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이 설명하는 뭐 심리학, 뇌과학, 진화론 연구 성과들을 이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읽으시면 이 책이 시사하는 바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 마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의 중독이라고 하는 책 소개를 마쳐보았습니다. 한번 적당히 얇게 그리고 이제 지하철 통근 시간에 읽고 다니기 편하게 나온 뭐 판형과 내용의 책이니까 또 일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사회적 그 상황과 많이 공명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뭐 공교롭게도 뭐 제가 주제를 일부러 이렇게 고른 건 아니지만 또 공교롭게 일본 저자네요. 아라사키 모리테루의 오키나와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이제 관광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한 오키나와, 하지만 오키나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은 우리나라만큼이나 굉장히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섬, 그리고 그 아픔이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때에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섬이라는 것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섬에 관한, 그 섬의 역사에 관해서 좀 딱 요 정도 사이즈의 이제 책으로 읽어볼 만한 책을 찾다가 발견하게 된 좋은 책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